안녕하십니까. 12월 5일입니다. 요즘은 이 언론계 또 정치에 관련된 언론계는 토, 일요일, 휴일도 없는 것 같아요. 뭐 때가 때이니만큼 그런지 이런 조짐이 아마 대선 때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원래 이 정치권, 국회 주변에서 정치 뉴스는 휴일은 금요일과 토요일입니다. 일요일은 뉴스가 많이 나오는 날이죠. 이 금요일이 휴일인 이유는 토요일 아침 조간신문들의 흐름 때문인데요. 조간신문이 안 나오는 곳이 많았기 때문에 또 국회의원들이 금요일이 되면 모두 이제 지역구로 또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이 휴일이고 일요일이 되면 출근을 거의 다 했죠. 신문 기자들 쪽에서는. 그랬는데 요즘은 뭐 때가 때이는 만큼 또 아마 이런 분위기는 대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인터넷 뉴스도 많고 또 뭐 지금은 특히 뭐 휴일도 없다시피 이 많은 뉴스들이 정치권에 관련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죠. 그 당대표실의 부실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 이후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관련해서도 뭐 더 추가로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 또 전남 쪽에 기업들로부터 또 금품을 수수했다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또 민주당 쪽 반응이 망자에 대한 예의를 다하라 이런 반응입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그 박원순 전 시장이 숨졌을 때 이해찬 대표가 기자를 향해서 아주 욕을 하면서 망자에 대한 예의도 없이 그런다. 망자에 대한 예의 필요하죠. 근데 그 사실관계는 밝히는 것이 오히려 더 망자에 대한 예의일 수 있고요. 망자도 억울하게 죽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혹시 인권 침해에 검찰 수사가 없었는지 들여다봐라 라고 지시를 한 거고요. 윤석열 총장은 뭐 이 숨진 사실도 그 이후에 언론 보고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뭐 검찰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으니까요. 망자를 위해서라도 사실관계는 밝혀내는 게 맞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망자도 망자이지만 우리 국가의 지금 전체 규율을 위해서 밝힐 건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또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정권 주변에 이런 불행한 사태가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민주당의 또 반응이요. 윤석열은 이제 검찰총장이 아니라 검찰총리다.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하면 원전 수사와 관련해서 윤석열은 지금 아예 막 정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 이랬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이. 뭐 갑자기 공수처가 아무 곳에서나 공수처가 튀어나옵니다. 아무 곳에서나 검찰개혁이 튀어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말을 하려면 검찰총리가 아니고 검찰 대통령입니다. 뭐 압도적인 99%의 검사들의 지지를 받는 검찰 대통령이죠. 뭐 그것만 있습니까? 뭐 그 이외에는 제가 이야기는 안 하고요. 또 공수처입니까 여기서? 공수처가 없어서 윤석열이 지금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거죠. 검찰개혁이 안 돼서 저런 거죠. 권력형 비리가 검찰개혁이 안 돼서 생기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검찰개혁이 안 돼서 된 거죠. 공수처가 없어서 그랬던 거죠. 뭐 공수처가 있어야 대통령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논리는. 무슨 이런 해괴한 논리적 비약이 있습니까? 우리 기자들 사이에서 특종이 나오면 뭐 이런 비아냥이 있습니다. 단군 이래에 뭐 별 특종이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다 단군 책임입니다. 단군 책임. 나라를 만든 5,000년 전입니까? 단군 책임입니다. 그 진인 조은산 씨 있지 않습니까? 시무칠조 청와대에 청원글을 올려서 유명해진 분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집값, 부동산 값 안정,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잘못됐다 자신이. 정권이 바뀌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개각을 보고 벌써 김현미가 그립다라고 했습니다. 김현미가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참 재치가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옵티머스 관련해서요. 이낙연 최측근이 지금 더 의혹들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나온 건 아니고 지금 뭐 언론에서 막 취재가 불이 붙은 거죠 지금. 76만 원을 받고 사실은 그런 선택을 했겠느냐라는 거죠. 쭉 보니까 총선 이전에 이낙연 대표 사무실 그 보증금도 옵티머스로부터 왔고 돈이 그 이후에
또 사무실 운영비, 집기 뭐 1,000만 원 이상이 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낙연 대표가 그 전남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양반이 정무특보를 하고 했으니까 그 전남 쪽의 기업들 여러 군데에서 이 많은 돈을 받은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의혹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즉각 또 이낙연 대표 쪽에서는 아니다, 뭐 감사를 맡고 또 대표를 맡으면서 정식 월급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좀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대목이고요. 이낙연 대표는 이 변명에서 벌써 발이 꼬여버렸습니다. 예. 모른다고 했어요. 자기는 몰랐고 그 서류가 좀 잘못되어 있었고 그 사무실 집기나 그 옵티머스로부터 받은 거요. 사무실 보증금은 적지 않았을 텐데 이낙연 대표가 몰랐다. 이낙연 대표의 스타일은 언론인 출신이니까 뭐 다들 많이 알죠. 아주 치밀하고 꼼꼼한 스타일입니다. 예, 조심스럽고 신중하죠. 이제 많이 대범해진 건가요? 이제 뭐 사무실 정도 보증금은 뭐 어디에서 오는지 신경도 안 쓰는 정도가 되셨나요? 예. 그 다음에 가장 최측근이 뭐 불현 14년을 같이 정치를 도와준 사람이 뭐 수많은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라는 것도 관심이 없을 정도로 바쁘신가 봅니다. 어쨌든 이낙연 대표는 이미 발이 꼬여버렸다. 이낙연 대표는 굉장히 위험한,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옵티머스 얘기만 해도요, 옵티머스가 그 사무기기만 줬겠습니까? 옵티머스가 뭐한 곳입니까? 권력을 얻고 있는 양 나가서 사기를 쳐서 돈을 끌어모아서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쓴 펀드 사기꾼들입니다. 그 옵티머스 전 사장은요, 문 대통령과 사진도 찍고 검찰 수사가 있자 하루 전에 외국으로 나가서 문 대통령이 외국 행사에 참석도 하고요. 대단한 위세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옵티머스가 찌질하게 5천억 뭐 줘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 뭐 사무실 집기 그 뭐 보증금 그거 줬겠습니까? 그래도 유력한 차기 후보고 총리를 지내고 있는 분인데 그런 의혹들에 이낙연 대표는 답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답을 하지 않으면 계속 민주당이 이야기하다시피 망자에 대한 예의를 지켜드리고 싶어도 지켜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참 이 부분도 딱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거 지금 이승윤 중앙지검장이 수사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검찰이 과잉 수사를 했다. 또 만약 윤석열 대검에서나 뭐 다른 곳에서 이걸 했다면은 윤석열 뭐 측근이 했다거나 대전지검처럼요. 그랬으면 지금 또 세상이 뒤집어졌을 겁니다. 근데 지금 말을 못합니다. 이승윤이 한 거거든요. 근데 이승윤은 지금 이런 검찰 수사를 받던 사람이 실종이 되고 했는데도 대검에 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검찰의 보고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거죠. 이승윤을 비롯해서 대검에 와 있는 추미애가 심어놓은 그 간부들은 윤석열 총장에게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건을 다루는 검찰에 있어서 보고 체계는 생명과 같은 겁니다. 사실은 군대나 거의 비슷한 겁니다. 즉시 보고 즉시 판단이 내려오고 지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보고 체계가 무너져 버렸다는 건 검찰 조직이 망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몇몇에 의해서 그야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낙연 대표가 가장 정치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재명, 정세균 모두 지금 상당한 딜레마에 빠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저 독주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고집을 부리는 거죠. 지금 자신들의 지지층이 무너졌습니다. 호남과 진보, 여성의 지지층, 견고한 지지층이 입만 열면 40% 지지층, 자랑했던 그 지지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 번 찍었던 사람이, 투표를 했던 사람이 배신감을 느끼고 돌아선다는 것, 그 굉장히 쉬운 것 아니거든요. 한 번 지지를 했던 사람에 대한 지지 철회도 굉장히 어렵지만요. 그 지지 철회를 하고 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는 것은 또 더 어려운 일입니다.
선거에서 흔히 드러나는 일들이죠. 과거를 가지 않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 위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생각해온 대로 독주, 지금의 방향대로 계속 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고를. 윤석열을 제거하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치권은 여권 쪽에서도요. 이것이 아니다. 이건 결정적인 위기가 왔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주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은. 근데 지금 제동을 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정세균 총리가 나서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도 주춤하고 지금 떨어졌고요. 이낙연, 이재명 모두 이거 위기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에서 지금 가장 선거 경험도 많고 노련하다는 이해찬 전 대표도 위기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송철호 선거 의혹, 원전 수사 의혹은요. 이건 바로 문재인 대통령에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뭔가를 중재를 해보고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해도 대통령이 뭔가를 열어주지 않으면 움직일 공간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이번에 정세균 총리가 바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다는 게 오히려 대통령을 도와주는 아부하는 행동밖에는 못하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만이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지금 대통령 앞에 가서 윤석열 문제를 징계위를 취소하자, 윤석열을 안고 가자, 추미애를 버리자, 국정의 틀을 완전히 바꾸자, 공수처 시간을 두고 더 야당의 협조를 구해내는 식으로 바꾸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말하기 전에는요. 이런 문제는 정권마다 겪어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이낙연, 이재명, 정세균 모두 차기를 노리고 있죠. 라임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라임 옵티머스는 완전히 추미애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가지고 완전히 수사를 막아놓고 있잖아요, 지금. 네, 이승윤을 시켜서 또 막고 있고요. 이 부분을 이번에 약간의 숨통이 트였어요. 옵티머스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이번에 숨진 이 최측근, 이낙연의 최측근을 계기로 해서 윤석열 총장이 인권 과잉, 검찰 수사 과잉이 없던 부분을 들여다봐라, 짚어봐라, 수사하라 지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무슨 수사가 일어났는지 옵티머스와 지금 이 이낙연 측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낙연뿐만이 아니고 그 소위 여권 20명의 리스트, 로비 리스트, 이재명 관계 모든 걸 한번 드러내볼 기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 부분에도 스피드를 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입니다. 결론은 이낙연의 침몰이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고 이재명도 쓸 자리가 없다. 정세균도 움직여봐야 어려울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요. 결국 모든 건 문재인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풀고 열지 않으면 안 되고 문재인 대통령은 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민주당의 전통적 자기들의 진짜 아스팔트 지지층이라고 하죠. 그것이 무너져 내리면서 어떻게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걸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부침은 있을 겁니다. 반전도 있고 왔다 갔다 하겠지만 시간을 두고 서서히 이제 침몰해가는 과정을 겪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고맙습니다.